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윤수입니다. 요즘 도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또 인력난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전라북도와 삼성의 손을 맞잡고 제조업 혁신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융합전북연합회 문성호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단법인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융합 전북연합회 회장 문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체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아나운서들이 발음하기에도 어려운데 뭐 기업에 중요한 건 다 집어넣어서 만든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때는 이제 융합, 융복합이 또 유행하는 트렌드다 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또 넣었나 봐요. 네,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한 30여 년 전에 출범을 해서요. 그때는 이업종 교류회, 들어본 다른 것 같아요. 업종끼리의 모임이라 해가지고 서로 교류하자 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융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융합과 교류를 합쳐다 해서 융합교류회라고 이렇게 연합회라고 지었습니다. 예전 이름보다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발음은 글로벌해지고 어렵고. 너무 좀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글로벌가 몇 개 그러면은 업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270개 업체가 건설 자재부터 우리가 뭐 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이 망라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좋은 얘기로 좀 밝은 얘기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어렵다는 얘기로 또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회원들 만나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뭐 고물가에 인력난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다 지금 어려운 요소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똑같이 세계적으로 다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도 침체에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소비가 위축됐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세계 경제가 빗장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밖으로 나가서 해외로 진출하고 하는 업종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업이라는 것은 소비가 많아야 기업이 되는데 일단 이게 소비가 적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가 또 적어지고 또 투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하고 또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까 고용 창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업과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현재 하락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 반대로 되니까 네네, 그렇죠. 올 초에도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실제 그렇습니까? 체감하시기에. 월급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체감 경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내려와 있죠. 그런데 희망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만의 우리 대한민국만의 여러 가지의 자랑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이 그 빗장을 우리가 조금씩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또 식품 같은 경우는 계속 4%씩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품이라는 것은 좀 활성화되면 고용 창출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음지에서도 지금 살아나고 희망은 있는 있다. 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다행이네요. 생각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회장을 맡으셨기에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요즘은 뭐 그 기업인들이 얼굴이 웃는 얼굴보다도 약간의 고민스러운 얼굴이 많이 있어요. 대개 이제 기업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한 사람이 기업 CEO가 걸어가면은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머리는 공사 중이고 가슴은 수리 중이라고 그래요. 예, 항상 머리는 건물을 지었다, 부수었다, 물건을 만들었다, 또 새로운 걸 개발했다 이렇게 하는데 요게 잘 나가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슴 한편에는 안 좋은 내용이 오고 담아야 할 그릇들이 또 쓰라린 것들이 많이 오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슴은 항상 수리를 해야 또 고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기가 자꾸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축이 완전히 완성품이 되기까지가 많은 힘든 고난과 역경이 지금 현재는 있다고 봅니다.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전라북도와 또 중소기업과 손잡고 제조 혁신을 이룬다. 그 삼성이 갖고 있는 1등급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성공 DNA 노하우를 이제 우리 도내 중소업체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전국 최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올해 대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희하고 전북하고 지금 삼성이 여러 가지 이제 조율을 하는데 우리가 대기업이 이 여러 가지 제조 기술이나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8년여 동안에 삼성이 중기부와 같이 스마트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8년여 동안에 한 3천여 개가 스마트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라북도는 144개 아주 저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북이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새로운 도지사님이 취임하면서 중소기업을 한번 살려보자. 다시 한번 삼성과 다르게 손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전북 삼성 스마트 CEO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삼성하고 삼성의 한 200명의 인력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전북의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예를 들어서 공정도라든가 품질, 유통, 물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판로 개척, 그다음 이제 인력 양성까지.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 보면 뭐 기계만 이게 알려주겠지, 노하우는 전수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발을 떼는 그 첫걸음부터 여기 물건이 나와서 유통되기 단계까지를 혹시 기술 이전도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기술 이전까지 합니다. 한 달여간을 그 공장에 직접 상주하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나요, 그러면? 삼성의 그 혁신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200여 명의 그 박사님들아 그쪽에 컨설턴트들을 삼성의 보냅니다. 직원이겠네요, 그러면. 삼성의 현재 직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한 50여 분이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전국에 한 200여 분 중에 한 8년간 움직였는데 그 이제까지 움직였던 삼성의 그분들을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도 더 조의 발전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삼성도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많은 걸 움직이네. 그렇게 지금 현재 삼성과의 아주 유대 관계, 또 그걸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토대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에 이제 멘토 멘티 개념이 되는데 예.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와서 부족한 사람 좀 알려주면 같이 동반 상승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이제 컨설팅 받아보셨잖아요. 받아봤습니다. 삼성에서 와서 예. 어떤 점이 비포 애프터를 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 저희는 김치 쪽인데 김치라고 하면 무슨 스마트 사업이 있을까 하는 거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김치라는 건 사람의 손맛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양념을 이렇게 바르고 비비고다 보니까 정량, 정용량, 또 정법이 잘 안 돼요. 조금 어떤 사람에 따라서 좀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좀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많았어요. 계량화가 쉽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 품질이 약간의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 속넣기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자동 속넣기. 우리가 소넣기라고 소라고 하는데 소라고 하죠. 이 예. 속넣기. 시간당 얼마만큼이 떨어지면서 아주 공정도도 매끄럽게 속도도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스마트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생산량이 한 2배 정도가 늘었고요. 이렇게 또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하면은 그러다 보면 고용 창출은 줄어들겠네요. 이렇게 거꾸로 반문을 해요. 이 생산량이 늘다 보면은 또 우리가 보면은 경쟁력이 강화가 되잖아요. 가격도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또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이 스마트 사업을 스마트 그 기계를 관리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 창출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더 창출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기계화가 되고 스마트화가 되면 뭔가 또 다른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데 모든 게 성장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 한 회사를 하면
농기계를 하는 트랙터를 하는 유제스라는 예, 회사가 예. 있습니다. 네. 한 뭐 몇 년 전에는 한 25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회사가 한 1년 사이에 150억에 가까운 매출을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이게 바로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다 보니까 이제 모든 공정도도 거기에 따라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공정도가 좋아지면서 품질이 개선이 되고 아가지 개량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디를 내놔도 항상 그 부분에 이제까지 중소기업이 취약했던 부분을 다 이렇게 뭐 해결해주는 그런 뭐 모든 건 다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고민을 가졌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삼성에서 직원을 다 이렇게 파견해서 전체 중소기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올해는 그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보나요? 올해는 한 30여 개 업체가 또는 중소업체. 다시 이제 후반기 때 네.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까지 8년 동안에 144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4년 동안에 전라북도가 나서서 300개 업체를 이 스마트 사업에 와. 동참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4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새로 취임한 도지사의 임기 안에 300개 업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전라북도의 지금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자구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정책과 또 이 도의 이게 토비신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은 상당히 많이 힘을 받습니다. 맞아요. 뭐 혼자 자구 노력으로 뭐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약간의 서포트를 해준다면 엄청난 힘이 되는데 아주 이번에 이 혁신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도가 아주 크게 지금 한턱을 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이 그래서 성공 궤도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과외를 받더라도 과외비를 좀 내야 되는데 네. 삼성에서 직원들이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소업체들 부담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중기부와 삼성이 지금 현재 약간의 돈과 기술을 같이 댑니다. 자본과 또 기업은 거기에서 한 20에서 40% 정도의 큰 자부담을 합니다. 부담은 아니네요. 네. 그러면 네. 그게 원래 이제 트랙 1이고요. 이제 도가 내년부터는 트랙 2를 가려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80%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 기업의 활성화에 또 기업의 공정도 개선에 또 뭔가 기여를 하겠다 해서 트랙 2가 내년부터는 다시 시행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삼성이 전라북도에 공장을 지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성공 노하우를 삼성 직원들이 석박사급들이 직접 멘토가 돼서 이렇게 중소업체, 도내 중소업체 대표들에게 전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고 참 기쁜 일이네요. 앞으로 우리가 대기업을 뭐 전라북도에 유치한다. 예. 그것도 중요한데 네. 전라북도 기업에 대기업이 뭔가 자기 기술을 전수하고 자기 이제까지 뭐 대기업이 누렸던 것을 좀 뭔가 중소기업과 상생을 한다는 의미가 있으면 이거 대기업이 두르는 거가 똑같이 맞먹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큰 기대를 갖겠습니다. 우리 문성호 회장님은 이제 김치 식품 관련돼서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하셨나요? 20년이요. 20년? 네.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까? 가업은 아니었나요? 가업은 아니고요. 저도 사업을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제조업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 김치라는 거 식품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옛날 정수기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았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물을 사 먹어? 이거 슈퍼에서 물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먹어? 그런데 지금 그게 일상생활화되고 또 김치도 그때 생각할 때 제가 그랬어요. 김치를 집에서 담아 먹는 거지 어디 공장에서 사 먹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맞아요. 이건 게으른 사람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 집에서 지금도 김치 담아? 거꾸로 반문이 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김치는 상당히 제가 이 K푸드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좀 잠깐 좀 설명을 해요. 예. 우리가 김치를 좀 웃음 섞인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추가 5번을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5번을 죽느냐? 한 번은 밭에서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또 공장으로 가져와서 다시 가정이나 공장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반쪽으로 딱 짜게 잤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딱 가른다고 반쪽으로 짜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죽어요. 그래서 또 벌써 두 번을 죽었는데 이게 막 착한 소금에 맑은 물과 소금에 절인다고 하잖아요. 예. 24시간을 절입니다. 예, 예.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냥 풀이 싹 죽을 때까지 이 고개를 못 쳐다볼 정도로 풀이 다 죽을 때까지 절입니다. 절에서 이제 다 죽었나 보다 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고춧가루, 마늘, 양념. 생강, 양념을 다 젓갈까지 해서 거기다 다시 한번 또 죽입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다 죽었나 했더니 이걸 잘 감싸서 맨날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데까지 5번을 죽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마다의 자기가 그 나라에서 주장하는 전통식품들이 있어요. 또 자기 나라만의 음식이 있어요. 뭐 이탈리아는 피자, 미국은 햄버거, 베트남은 쌀국수,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은 초밥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죽으면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변질됐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김치는 땅에 묻었는데 다시 부활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날 때는 맛과 건강이 가득한 유산균을 발효를 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식탁에 건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김치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유국의 음식은 만든다고 해요. 피자를 만든다. 그다음에 초밥을 만든다 하는데 김치는 만든다고 않죠. 담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틀려요.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은 담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과 담그는 것은 이 차원이 아주 만드는 것은 그냥 2차원적이지만 담그는 건 한 5차원적인 이게 건강 기능이 첨가된 식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대단한 식품입니다. 5번을 죽이는군요. 네. 밥상에 5번을 죽이면 자기가 살아납니다. 부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이제 크게 성장도 하고 우리 지역이 또 배추가 좋은 곳이 많아서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까지 잘 이루어져서 매출액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중국산 김치가 또 많이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식당 가서도. 예. 근데 이게 어떤 식품이 활성화돼 그 지역의 그 나라에 좀 특색이 있다 보면 일부에서 많이 두르잖아요. 특히나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김치를 자기 거라고 우기기도 하고 좀 어불성설이지만 막 합니다. 뭐 안 되는 말인 줄 알면서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아주 저가로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다 안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손맛과 우리나라의 그 양념의 맛은 따라오지. 우리나라 또 배추가 또 그런 것들에 다 이렇게 카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뭐 양념부터 배추가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뭐 김치 뭐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김치를 수입한다 좋아서 그런 세계의 나라는 없어요. 한국의 김치, K푸드를 먹고 싶다 이런 건 있어도 중국의 푸드에서 김치를 사 먹어 이런 건 세계 시장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도 납품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갈수록 이제 현대인들의 입맛이 변하잖아요. 네네. 그거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아무리 전통식품이라 하더라도 담그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만들어 상품화 시키느냐는 트렌드에 자꾸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포기가 길어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찢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제 칼로 그냥 빨리빨리 잘라 먹어요. 그다음 이제는 또 자른 김치를 또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제 이런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또 병에 담아서 이렇게 병에 담아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포장이 돼서 나와요. 집에서 간단히 이게 자꾸 바뀝니다. 이제 우리 이 김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입맛에는 맞을 수 있어도 또 이국인들 입맛에는 너무 매웠거나 너무 또 이렇게 젓갈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국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바꿔주는 게 김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사이 봐서는 뭐 너무나도 매운 우리나라 라면이 네네. 잘 팔리는 거 봐서는 그렇죠. 이제 매운맛에 다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시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8월이면
전 세계 한 160여 개 이상 나라에서 5만 명 가까운 잼버리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네네. 잼버리 행사 때문에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오면 한국의 어떤 K-팝이라든지 K 음식 문화를 이제 경험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김치가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오늘 지금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발 밑에 뒀거든요. 그 김치인데 복주머니예요? 네. 예. 어떤 이 까닭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김치를 주머니에 담아서 드리는 것은 음. 이 복주머니가 한국의 김치가 이 들어있네요. 전통입니다. 이 복주머니를 받는 사람은 네. 그날 한 해 상당히 뭔가 건강과 자기 앞으로의 부를 누리는 게 복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저희가 김치, 우리가 말하는 바로 담가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우리가 이제 그래서 3번 바로 김치라고 해가지고 네. 개발을 해서 이번에 그 잼버리 때 오는 모든 손님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 또 이번에 이제 뭐 스프 같은 것도 다 들어있네요. 그게 바로 밀키트를 만드는 하나의 네. 그런 요소인데요. 이번에 선진 견학을 하러 각국 한 170개 나라가 예. 27일 그 27일 금요일 날 한국에 이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5일간을 한국을 그 잼버리 대회하는 것도 보고 이 전라북도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네. 그때 저희가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선보이는군요. 네. 먹어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방송 녹화 전에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예. 예, 김치를 미리 한번 사전에 해봤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밀키트죠. 한번 부숴서.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가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근데 김치 모습은 갖춰줬어요. 네. 그러니까 겉절이 개념인데 와. 아우. 이 지금 먹으면 겉절이고요. 또 이걸 1시간 정도 놔두면 김치가 아주 우리가 담은 김치 같이 됩니다. 맛있어요. 이게 아삭아삭하고. 겉절이하고 드시는 분은 바로 이게 캠핑을 한다든가 야외 활동을 한다든가 집에서 간단히 먹을 때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DIY여서 이제 뭔가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네, 재미가 그렇죠. 있는데 예. 한 끼 식사할 때 김치 충분할 것 예, 같아요. 한 끼 분량입니다. 와. 네. 그러면은 이게 거의 한 3만 명을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예. 되겠네요. 예, 이제 그렇게 홍보도 하려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소개를 하려면 네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K푸드, K팝, K가 우리 코리아라는 그 K를 예. 이 잼버리 때 한번 뭔가 뭐 잼버리는 간단히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가 아니잖아요. 네. 엄청난 벌써 몇 년간의 준비가 있었고 음. 여기에 이 한국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전라북도를 이 전라북도는 농도잖아요. 전라북도를 소개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 이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김치 겉절이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모릅니다. 재미 삼아서라도 네, 한번 네. 제가 가져다가 만들어 먹고 싶네요. 예.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중소기업 융합 전북연합회 회원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기는 위험과 또 기회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라고 하잖아요.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경험을 했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빗장을 걸어 잠갔고 또 국내 소비 시장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말로만 힘냅시다. 또 뭔가 해봅시다가 아니고 우리가 융합과 교류라는 우리 융합연합회의 타이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는 그런 전라북도의 기업들이 됐으면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전라북도도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같이 편승해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삼성이 또 중소기업 대표들이 손잡고 하는 제조업 혁신 하여튼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주변에 독감, 감기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